자, 이어서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에너지로 한번 다시 분석을 해보면 밑에 있는 게 이제 전도도 있고 가전자도 있고 이쪽에 이렇게 있는 게 전도띠. 여기 있는 전자가 너무 멀어서 그러면 이 불순물이 들어가면서 여기 있는 전자들의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만들어줍니다. 저게 끼어 들어가면서 전기력이 바뀔 거고 그러면 여기는 에너지 준위가 없는데 순수 반도체에는 여기에 에너지 준위가 없는데 불순물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살짝만 가해주면 전도대로 가겠지. 전기 전도성이 좋아진 겁니다. 불순물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보다 전기 전도성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러면 P형 반도체는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전자가 꼭 비어 있어야 가지. 너무 멀어. 그냥 그러면 이쪽으로 와. 이렇게 여기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만들죠. 이 빈 공간을 정공이라고 하고 얘를 그냥 플러스로 생각해도 돼. 얘는 당연히 전자가 전하 운반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순수 반도체도 사실상 도도체에 가깝게 안 통하는데 불순물 반도체를 첨가하면서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만들어내고 이것들이 전기 전도성이 개선이 되게끔 이런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이거를 접합을 시키면 두 가지를 오드는 극이라는 뜻이고 다이오드 모노디트리 할 때 두 개의 극이라는 뜻이고 둘을 접합을 시키면 책에는 지금 들어와서 책에 자세한 기술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릴 것도 없습니다. 잘 보고 이해하시면 돼. 특별히 그릴 것도 없어. 저런 원리고 저렇게 되는 거 설명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접합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P, N 그 두 반도체를 이렇게 그냥 연결해놔. PN 접합 다이오드로 이럴 때 자 여기는 전공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것이 쫙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이 상태에서 이 전자가 확산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전자가 확산을 통해서 빈 전공으로 가게 되면 얘는 전자를 잃고 뭐가 돼? 플러스 이렇게 되시고 여기는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음이온이 될 거예요. 중간 설명에서는 얘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고 얘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 있던 전자가 이제 못 가는 거야. 이 전자가 누굴 만나야 되냐면 여기 만나게 되면 얘네들 만나야 되거든. 여기는 만나야 되거든.
어느 정도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 얘가 여기로 못 가. 왜 못 가? 여기 뭐 있어 지금? 마이너스가 있지. 총력을 밀어버려. 적절하게 이렇게 확산하게 되면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상태가 생겨. 여기 음이온 때문에 여기 있던 전자가 더 이상 못 가는 것이. 이때까지 확산하고 이때 요층 이때 자, 이마 여기서까지 이 층을 여기는 공핍층이라고 합니다. 공핍층. 라고 그래. 뭐가 공핍하다는 거냐면 전하 운반체가 없다는 소리야. 전하 운반체가. 전하 운반체가 전자하고 양공인데 얘네들이 결합해서 더 이상 전하를 운반할 수 없는 상태가 됐으니까 저기는 공핍층이라고 부릅니다. 전하 운반체가 매우 낮은 용도로 갖고 있는 이 상태에서 머무르는 이 상태에서 여기에 P형의 플러스를 연결. P형의 플러스 연결. P형의 플러스 N형의 마이너스 연결하면 이것을 순방향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순방향 디바이스라고. 이렇게 되면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흐르는 거냐? 여기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 플러스가 여기 있는 애들 있지? 여기 붙어있다 보네. 지금 양공의 전자가 떼어버려. 야 일로와 빼버려. 여기서 마이너스 여기 있는 들어있는 전자를 빼면 다시 뭐가 돼? 전공이 되지? 빼버리면 다시 공핍층이 어떻게 돼 이제? 점점점 공핍층이 얇아지면서 사라져버린다고. 여기 이쪽으로 해석한다면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니까 전공을 플러스를 볼 수 있는 플러스 내려와. 마이너스만 남게 되죠. 여기가. 그래서 공핍층이 얇아지면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이건 순방향 디바이스라고 그래. 방향일 때는 공핍층이 점점 얇아지면 그건 흐리면 보면 된다고. 이 플러스가 있으니까 여기 커플들 중에 여자를 뺏어와. 그럼 남자만 남지. 그럼 다시 전하 운반체가 생기게 되고 전자들이 이쪽으로 넘어갈 거야. 다 가져오면 어떻게 돼? 여기는 그 건너 다시 해서 보지. 그래서 공핍층인 경우에는 이 방향으로 순방향 전류가 흐른다 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저 방향으로 순방향 전류가 흐른다. 역방향일 때도 하면 역방향. P형의 마이너스를 연결하면은 역방향이 됩니다. 역방향. 이런 경우에 이게 공핍층이 아까 이렇게 있었어. 공핍층이 있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란 말이지.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야. 그러면은 자, 이 상황에서는 여기는 지금 여기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결합돼서 결합된 상태고 여기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된 상태고
얘들은 전자가 결합돼서 음이온이 된 상태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생각한다면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를 다시 채워줘서, 여기도 지금 뭐 자꾸 못 만나는 데 있을 거잖아. 지금 전자가 채워지면, 여기 전자들이 채워지면 이것도 다 뭐가 돼? 다 양이 음이온. 여기 지금 양공들이 남아있는데, 양공들이, 그러면 N형이지, 전자지, 전자 남아있는데, 여기 있던 전자를 이쪽으로 뺏어가. 전자 여기 있는데 뺏기면 플러스가 된다고. 아직 저를 못 가고 있어. 얘네들 못 가고 있어. 못 가고 있는 애가 이제 뒤로 와야지. 이쪽으로 가져가. 어찌됐든 전자를 잃었으니까 얘네들도 역시 양이온. 그럼 그림상으로 어떻게 보이나? 그림상으로 어떻게 돼가고 있어? 오히려 공핍증이 더 증가하고 있지. 오히려. 여기는 전자가 부족한데 채워졌고, 여기는 전자가 남았는데 뺏어갔고, 전하 운반체가 없는 거야. 더욱더 전하 운반체가 없는 상태, 공핍증이 증가한다. 이것을 역방향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역방향. 이렇게 설명, 역방향 디바이스. 이렇게 설명. 순방향인 경우에는 접합 다이오드의 공핍증이 점점점 줄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역방향 디바이스일 때는 공핍증이 점점 증가해서 흐르지 않게 된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러면 이 다이오드가 도대체 어디다 써먹는 거냐? 이거를 어디다가 활용할 것인가? 종류작용. 다이오드를 회로 기호상 이렇게 쓰는데, 이게 다이오드의 기호입니다. 다이오드 기호.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순방향. 이렇게 되면 순방향. 전류 방향이 이쪽으로 흐르는 경우는 안 흐르겠지. 반대니까 역방향. 순방향과 역방향. 또 저기 있어.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연수가 못 쫓아올 거 아니야. 대학 4년 동안 같이 다닐 수가 있어. 얘랑 왜 같이 다니는 거야? 성적이 아니고, 성적 비슷하면 같은 데 가야지. 아, 군대는 못 쫓아오는구나. 군대 가야지, 군대. 군대 갈 수 있지? 근데 안 되는 거야. 안 가도 되는 거야? 그냥 아빠가 딴 나라 가서 유학하고 오지 뭐라고. 이거 안 가면 되지, 왜 가? 굳이 왜 가? 안 가도 돼. 근데 못 들어가, 굳이. 굳이네, 안 가도 되고. 피할 수 없으면 가야겠지만, 뭐 굳이 안 가도 되는 거. 그 시간에 경험을 쌓고 놀아. 군대를 갔다 와야 뭐 진정한 남자가 되는 건 헛소리를 잊지 마시고, 진정한 남자는 군대 제대하고 한 달? 군대 안 갔다 와도 진정한 남자가 되니까. 유학 가야겠네요. 유학. 가면 되지. 그럼 좋죠. 못 갈 거 뭐 있어. 가면 되지. 뚫고 없어. 뭐 외국인은 얼마나 공부 많이 해가지고. 여기보다 많이 하겠어 설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뭐이 정도 하겠냐고. 또 뭐, 이 자격을 갖춰야지. 자격. 선진국 애들이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석발하고 오면 미쳤다고. 그래서 그들은 한국한테 따라잡히는 거야. 그들은 노동시간이 우리의 3분의 2밖에 안 돼. 우리나라도 정말 많이 좋아진 거예요. 노동시간이 많이 획기적으로 많이 줄었어. 정규 회사원이 되면 쓸 수 있는 연차가 1년에 20개에서 25개 정도 돼. 20개에서 25개.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다 쉬지? 빨간 날 쉬지? 내가 쉬고 싶을 때 20에서 25개를 쓸 수 있다는 게. 엄청 쉬는 거야. 따지고 보면 1년 중에 365일 중에 회사 나가는 날이 200일도 안 된다는 얘기야. 생각해보면 외국은 더 안 나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우리의 3분의 1 나가니까 그것도 하기 싫대잖아. 그것도 생산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겠지. 그러면 인건비는, 자, 노동은 한국 사람이 더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제조업이 우리한테 다 뺏긴 거고. 안 하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이제 우리도 여러분들 그렇게 된 거야. 이제 노동하라면 안 해. 요즘 청년들이 안 해. 크레인 기사 뭐 이런 거 자격증 따면은 하루 일당이 거의 30에서 50만 원이야. 크레인 기사. 그래도 안 하려고 그래. 거기 아파트 창문 유리창 닦고 그것도 있거든? 그 하루 일당 35만 원이다. 하루에 닦는 거 아니야. 한 서너 시간이면 다 닦아. 대충 닦아도 돼, 솔직히. 그냥 뿌려갖고 닦으면 되거든? 컴플레인도 못 걸어, 그거는. 그거 위험수당부터 고 거의 40만 원 정도 받더라고. 안 하려고 하는 거. 반도체? 우리가 배운 반도체?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었거든, 물리원. 진짜 빡대 같은 사람이 이거 왜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걔네들이 선진국들이 안 해가지고 우리가 다 가져온 겁니다. 선진국들이 안 해서 가져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나 하고 돈 많이 벌었고 살았는데, 그렇지 알겠지만 이러한 저난이도의 반도체 공법은 중국한테 이미 다 따라잡혔고요. 중국이 다 가져갈 거야. 여러분들은 안 할 거니까. 그러면 야, 너네도 이제 배불 소리 그만하고 이제 노동해야지. 너 유리창 닦게 해야지. 이래야 되는 거냐고. 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해야 가능한데, 안타깝게도 우리 세대도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한 것 같아. 이 다음 세대들한테 봤을 때 뭐 떳떳한 건 없을 것 같은데, 뭘 이렇게 열심히 살라고 잘했지? 우리는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아서. 결국에는 각자도 돼. 고도의 기술력만 살아남고 중저의 노동력은 이미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게 다 뺏길 수밖에 없어요. 150만 원 받고 일할래? 한 달 월급 7, 80이면 일할 거야? 한다고 오잖아. 여기서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서 막 80만 원 주면 엄청 좋아해. 걔네 한 달 월급이 20만 원이 안 되거든. 필리핀 교수 월급이 35만 원이야. 한국에서 80만 원 준다고 하면 좋아해.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는 카지노 취업하고 싶은 거지. 카지노 가면 더 벌거든. 교수보다 더 벌는 거지. 홍콩도 그렇고. 카지노 제일 많이 준대. 그럼 하겠어? 300을 준다고 해도 잘 안 할 텐데. 우리는 그런 정도의 선진국이 된 겁니다.
얘가 없으면 저 다이오드가 없으면 이거 교류 신호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될 텐데 저 다이오드를 집어넣으면 한 방향으로밖에 안 돼. 이렇게는 되고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사라지는 거야. 다이오드를 넣으면 이게 없어지는 거라고. 가기 전에 한번 검토해보자. 그럼 이게 정류작용이냐? 아니지. 이게 정류작용은 아니지. 엄밀히 말하자면 핸드폰 화면도 이게 깜빡거리는 거야. 지금 액정 화면이 깜빡거리는 거야. 1초에 60번만 깜빡거리면 우리 눈이 못 쫓아와서 연속적으로 보여. 물론 요즘은 다 최신 폰이라 이 핸드폰 살 때 아마 지금 모르겠는데 울트라 아닌 게 있지. 얘는 울트라고 여기 촬영하는 쟤는 그냥 노트고 얘는 노트 울트라고. 뭔 차이냐면 주사율이 다르고 얘는 120Hz고 쟤는 60Hz고 그럴 거야. 뭐 지금 나오는 다 120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뭐 하나 모르겠지만 이런 거 하나 잡고 스크롤 해보면은 이게 다릅니다. 생각보다. 뭐 기사 같은 거 있으면은 이거 스크롤 할 때 120이면 부드럽게 다 넘어가거든. 60Hz는 중간에 살짝 끊겨. 근데 잘 못 느낄 거야. 그러면 두 개를 놓고 두 개를 해보자는 딱 비교가 돼. 60하고 120짜리하고. 이러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이렇다. 이게 무슨 정류야? 이건 아니지 정류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는 거다. 정류자라는 거 집어넣는데 정류자를 모식도로 그냥 간단히 그리면은 여기에다가 교류 신호를 달 건데 교류를 그냥 분리해서 하나는 요렇게 하나는 요렇게. 첫 번째 요렇게 연결합시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전류가 그럼 이쪽으로 가겠지.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네. 쫓아가봐. 출발. 옆방향에 못 가고 여기로 가야 되네. 순방향. 여기로 못 가. 옆방향이니까 여기로 내려와야지. 저항을 아랫방향으로 통과한 다음에 이렇게 가서 전류가 흐르게 돼.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면 옆방향 흐르겠는데 흐르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로 간 다음에 여기로 가서 여기를 이렇게 통과한 후에 다시 여기로 가서 돌아와. 그러면 노란색도 파란색도 다 통과지. 이 정류자를 여기다 꽂으면 정류자 여기다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야.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되는 거야. 번갈아 가면서 이런 형태야 정류자가. 깜빡깜빡 거리는 게 아니지. 이것도 사실 정류가 아니야. 엄밀히 말하자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러니까 이거를 얘가 또 엄밀히 말하자면 증가했을 때 떨어질 때 시간 지연을 시켰다가 다시 점프 시간 지연을 시켰다가 점프되게 만들어. 이거를 호일과 커피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 행위가 1초에 120번이면 거의 뭐에 가까워져. 이게 거의 직류 신호에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직류에 가까운 신호를 얻게 되는 거예요. 방식이. 다이오드의 주된 역할은 이 정류작용이고 정류작용 이거를 BC를
만들어내는 거지. 뭐로부터? AC로부터 DC를 만들어내는 이게 정지작용입니다. 이거 뭐 없네. 충전기가. 핸드폰 충전기가 정지작용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핸드폰 충전기가. 우리가 쓰는 건 220V 교류고 핸드폰 이 배터리는 직류 배터리고 교류가 아니고. 충전할 때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충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LED 남았죠. LED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아까 이걸 한번 다시 그려보면은 이거 가전자띠, 전도띠 여기에 불순물을 섞어서 전자의 궤도는 좀 높은 곳에 있고 양공은 여기에 불순물 새로운 N형 반도체가 여기 있으면 P형 반도체가 아래에 있어요. 이걸 다이오드 접합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에너지 이렇게 그리는데 이게 T틈이고 여기 양공 여기는 전자 여기는 뭘까? 그러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 여기가 공기층이 되는 거야. 공기층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접합 다이오드의 모습이고 여기다 순방향을 걸어주면 전자가 이쪽으로 확산하고 양공은 이쪽으로 확산해. 그러면 에너지 높은 이 전자가 양공으로 떨어지면서 이 에너지 차이가 생기지. 이 에너지 차이만큼 플랑크 상태에다가 진동속도 곱한 값의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다이오드의 작동 원리는 이런 원리니까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류가 흐르면 전자기파가 발출한다는 얘기야. 모든 제품에는 그래서 가전제품에는 반도체가 안 쓰이는 곳이 없고 반도체가 작동할 때 전자기파가 방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 통신이 3.5GHz일 거야 아마 이게 이 핸드폰 우리 주파수 통신이 와이파이 그 5G 와이파이 집에 잡히잖아. 이게 3.5GHz일 거라고. 사실상 5세대 통신이 아닌데 불화치고 있지. 나는 지금 몇 년 동안 속고 사기 당하고 있고 28GHz의 통신이 이게 5G야. 근데 지금 3.5짜리로 5G라고 구라치고 있지. 3.5에서 5짜리 갖다가. 그리고 이거 할 때 주파수 할당해줄 때 대신에 너네가 전국에 15,000개인가 20,000개인가 이거 너네 설치에 의무적으로 했는데 안 했지. 10%밖에 안 했어. 그래서 이제 너네 왜 안 해? 그냥 우리 안 할래. 포기했어 지금. 그리고 요금은 5G 요금 받고 있지. 이게 사기야 완전히. 이거는 진정한 5G가 아닙니다. 근데 이 3.5GHz도 전자레인지의 전자기파하고 똑같아. 그럼 여러분 머리를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어떻게 돼? 죽어. 전자레인지의 전자기파는 물 분자를 떨게 만들어서 끓여버리거든. 그 원리야. 그럼 핸드폰을 이러고 자면 왜 안 죽어? 이것도 전자레인지파 나오는데. 약간 뭐가? 전자기파. 그럼 이 배터리 빼서 라면 끓일 수 있을까? 아니요? 여기 있는 배터리 빼서? 그건 똑같은 원리지. 형 에너지가 작지. 이 배터리만 가지고는
사람을 죽일 정도의 강한 전자기파는 나올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전자기파는 인체에 큰 해는 없는데 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뭐 정확한 실험도 없고 데이터도 없어요. 그냥 안 좋을 것 같네 라는 느낌적인 느낌. 당연히 고압전선에 흐르는 이 전자기파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이건 에너지가 강하니까. 일상생활의 전자기파가 그래서 한때 사기를 쳤지요. 그것 때문에 모니터에 무슨 뭐 스티커를 전자파 차단 스티커를 붙이면 없어진다는 거. 그리고 전자파 차단 식물 놓으면은 뭐 안 돼. 사기야.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금속으로 감싸는 방법밖에 없어. 사실 완전 사기지. 무슨 이만한 스티커로 전자파를 차단해. 비싸게 받은 모니터마다 막 붙어있고. 지금은 아무도 안 붙이지만 또 많이 팔렸었어. 친구 선물 주고. 이 상태에서 방출되는 이 전자기파가 가시광선인 경우가 LED가 되는 겁니다. 가시광선의 3원색 보이죠?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가 있지. 그러면 이 에너지 띠틈이 가장 큰 건 뭘까? 셋 중에 띠틈이 크다, 진동수가 크다. 얘가 대략 300나노미터 대고 얘는 600나노미터 대야. 파장이 더 짧지? 얘가 띠틈이 크겠지 더. 그래서 이 소재를 빨간색하고 초록색 소재는 재료가 되는 것들은 금방 찾았는데 얘를 못 찾았어. 블루를. 얘만 찾으면 칼라를 다 구현할 수 있는데 못 찾아가지고 일본의 회사원이 우연치 않게 찾아냅니다. 이거를 일본 나카무라가 찾아내요. 나카무라 씨가. 그래서 칼라 TV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일본이 먼저 다 했지. 그 당시에는 일본이 뭐 세계 넘버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선생님이 아주 어릴 때는 일본이 미국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감이 안 오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일본 내에 달러와 엔화가 넘쳐나는 거야. 그래서 일본인들이 뭘 했냐? 그러면 해외 자산을 사기 시작한 거지. 돈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의 뭐 모든 분야에서 일본이 앞서가고, 그것도 아예 격차가 막 일본 제품은 따라가지는 못할 정도로 유럽 제품 몇 개, 아니면 죄다 뭐 이런 자전제품은 일본이 다 만들었어. 제조업을. 그래서 미국이 아우씨 쟤들 너무 선을 넘네. 미국의 상징 같은 그 건물을 일본이 사버리거든. 돈 주고. 뭐야? 야, 이거 우리나라 따지면 뭘까? 우리나라 상징 같은 건물이 뭐가 있을까? 부산 빌딩은 아닌 것 같고. 롯데타워? 롯데타워가 우리나라 상징일까? 남산타워? 응? 남산타워? 그냥 청와대를 샀다? 이 정도? 미친 거 아니냐 미국인들이. 이걸 어떻게 일본인이 사냐. 여론이 들끓으니까 미국 형님이 불러다가 혼자 협박하면 그렇잖아.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불러 일본 총리 불러다가 야 인간이 헤쳐먹어. 손 넘었어. 그때 일본이 발악을 했어야 되는데 알겠어. 자신 있었거든. 그렇게 해도 본인들이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게 이제 플라자 호텔에서 한 협약이라서 플라자 협약이라고 그래. 그냥 호텔에 불러놓고 협박한 거야. 이내 더 기어오르면 큰일 난다. 알아서 겨라. 긴다고 했어. 그래도 이길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30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게 된 거야. 그 하나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일본의 핑계고 일본이 과거처럼 그렇게 했으면 잘 됐을 거야 지금도. 근데 이게 돌고 돌아 잘 보면 그렇게 잘 살던 일본 세대가 그렇게 돈이 많으니까 뭐하냐면 젊은 애들이 뭐해? 일을 안 해. 일본이 그래 일을 안 해. 일본 애들이 우리보다 월급이 더 적다. 얘네 월급 진짜 적어. 그러면 슬슬 제조업 분야 같은 거 우리로 다 뺏겼지. 이 반도체도 일본이 먼저 한 거야. 다 뺏겼지 한국한테. 가전제품 일본 거 본 적 있어? 다 뺏겼지. 이게 선순환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럴 차례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도? 저희는 우리도 지금 잘 살잖아. 지금 그래도 대박. 4만 불 가까이 되고요. 우리의 경제 수준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정도고 실제로 그 쓰고 하는 거 보면 일본보다 앞서 우리가. 그래도 대박으로 나잖아. 어? 그래도 1등하지 않았잖아. 그치 일본은 아닌데 우리도 슬슬 배가 부르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해. 힘든 일 안 하려고 하잖아.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나마 그런 힘든 노동에서 많은 걸 벌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럼 정책을 잘해서 그 힘든 일 할 수 있는 데 데려와서 한국 국권을 시민권을 주고 우리나라 사람은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안 돼요. 한민족 너무 무슨 한민족 오래돼가지고 근데 싫어할 거잖아. 문화가 좀 그래. 문화가 한국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면 뭐 그런 값도 하는데 외국인이 막 사는 줄 알고 저런 미친 것들 하면서 이제 걔네하고 이제 상종을 하지 말라고 그럴 건데. 어느 나라든 지금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잘 보면 어느 나라든 다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한다고. 그렇게 잘 살던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다 어떻게 됐어? 이탈리아 부도 났지. 스페인 돈 없어. 그 중에 그나마 선빵하는 게 독일밖에 없어. 선빵하는 게. 프랑스 지금 촛불 시위 같은 거 하고 있지? 아니, 영국인가? 아 프랑스다. 프랑스 연금 개혁한다고. 우리나라 국민연금 몇 세 받아? 알아 혹시? 65세지? 걔네 일도 안 하는 것들이 걔네 62세에 받아. 그래서 우리도 지금 큰일 났지. 너네가 받을 연금이 없거든. 개혁해야지 지금 우리부터. 야 40대 50대 너네 좀 더 늦게 받고 더 돼. 그래야 얘네가 안 힘들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촛불 할걸? 우리도? 억울하다고? 개혁 조건이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거야. 2년 늘렸다고 지금 100만 명 시민 나와갖고 지금 하고 있어. 프랑스. 억울하네. 그래. 우리가 왜 이거 하냐. 2년 용납할 수 없다. 지금 우리도 해야 돼. 지금 공약으로 지금 연금 개혁한다고 했거든. 우리 65세니까 최소 68세나 70세까지 올려야 되거든.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래도 나갈 거예요? 가야지. 우리도 억울하잖아. 너네들은 안 갈 거 같냐고.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13%가 냈다고 하면 여러분은 20% 내라고 할 건데 낼 거야? 안 내줄 거잖아. 여러분도 똑같이. 이것 때문에 달라팀이 만든 것이고 이거를 그리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에 대해서 여기다가 P형의 플러스 순방향.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높은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낮은 양공 쪽으로 떨어지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한다고. 이게 LED야. LED. LED가 그러면 왜 이게 엄청난 발명품이냐? LED 전에 이 필라멘트 전구 이거 여러분들이 못 봤을 겁니다. 형광등 봤어? 형광등? 어디서 봤어? 그거 아니야. 형광등 여러분들이 보는 거 형광등 아닙니다. 여기는 LED로 바꿨는데 이 길쭉한 거 있지? 그거 말하는 거지? 그 형광등 아니야. 형광등처럼 생긴 LED야. 못 보면 알 수 있냐?
불을 껐다 켰을 때 형광등이면 바로 안 켜져.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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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이렇게 터지거든. 한 5초 걸려 켜지는데. 그런 거 봤어? 최근에? 없다니까? 시골에 가도 없어. 시골에 가도. 왜 싹 바뀌었을까? 얘는 정말 옛날 에디슨이 만든 그 전구는 빛으로는 5% 나와. 전기를 100을 투입하면 5%도 안 나와. 빛이. 95%가 열이야. 이게 전열기구지 이게. 근데 얘는 효율이 80%가 넘어. 에너지 효율이. 극강의 에너지 효율이지. 이거 많이 써도 전기세가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싹 바꾸는 거죠. 근데 아주 어릴 때만 해도 막 이렇게 불 많이 키우면 다 끄고 다녀. 할아버지들 맨날 끄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은 다 LED이기 때문에 안 꺼도 돼요. 저전력이에요. 매우 저전력. 근데 습관 때문에 맨날 키지. 그만 좀 끄라고. 근데 엄마도 그럼 키라고 얼마 안 나온다고. 그래도 꺼면. 습관 때문에 계속 끄고 다녀 막. 난 다 키고 다녀. 그럼 또 다 꺼 또. 아니 이런 부모님이 있을 거야. 막 멍하고 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모님들 중에도 상관없어. 엄청난 저전력이야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어도 돼. 그냥 노동비가 더 나와. 그거 끄고 다니는 노동비가. 여기도 이렇게 많잖아.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해도 크게 뭐 전기 학원에서 뭐 불켜놨다고 뭐라고 아무도 없어. 아예 키고 다녀. 학원 불 안 끈다 요새. 왜 안 끄냐면 홍보하려고 학원 간판 불을 안 꺼버려. 밤에도 우리 학원 보이도록 안 끄나고 많어. (20세기의)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선생님도 학원 강사를 안 했으면은 요거 만들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큰 생각이 없었는데 졸업할 때쯤 됐을 때 친구들이 요 회사로 오라고 하더라고. 선배가 회사를 차렸더라고. 그때 당시는 획기적이었지. 20년 전에는 그럴싸해. 저기 가면은 괜찮을 수 있겠구나 해서 그 시절에는. 근데 LED 지금 누가 만들어? 쿠팡에다 LED 전부 쳐봐. 다 뭐 나오나? 메이드 인 차이나 나올걸? 벌써 우리도 당했잖아. 내가 여기 갔으면 월급이 올랐겠냐고. 안 망하면 다행이지. 국산 LED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나 살아남겠냐고. 쿠팡 쳐봐. 국산 거는 15,000원인데 중국산은 8,000원이야. 뭐 장바구니에 담을 거냐고 여러분들. 가격 차이가 심해. 그냥 내가 한다. 너네들 세대한테 우리 세대 탑승하지 말라고 맨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고등학생들한테. 제발 생각 없이 반도체학과 가지 말라고. 반도체학과 가면 대다수가 중국한테 따라잡힐 수밖에 없어. 지금이나 잘 되는 거지. 우리가 놓지 않을 그거는 절대 안 가. 중국한테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거는 나라가 다 더해. 근데 그 쓸데없는 기술은 중국이 다 따라잡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고. 공부만 하면 방향성과 길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은 우리 세대랑 틀려 여러분. 그리고 10년 20년은 많이 변할 겁니다. 그거를 잘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공부를 좀 덜해도 더 잘 살 거고. 근데 밑바탕만 있어야지. 아무리 세상에 3류대 나오면 되겠냐? 선생님 봐. 서울 연구대 못 나오면은 학원 강사도 무시해. 학원 강사도. 뭐 하다못해 학교 잘 나온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서울에 조금 명망 있는 데 정도 나오면 학벌 때문에 뭘 못했다 이런 소리는 안 들어요. 그 정도까지 마셔요. 그까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에 인천대 나오면 또 부천대 이런 데 되면 이력도 써도 뭐 조금 더 괜찮은데 인하대도 우리 때는 셌었어. 선생님들에는 지금 여러분 인하대 가라고 해도 싫다고 안 갈 거잖아.
은하수도 되게 센 곳이야. 여기도. 벌써 저렇게 됐잖아. 인천에 있는 이유를 하나 때문에. 많이 지금 떨어졌어. 이상이 엄청 떨어졌지. 교재를 보시면 줄게. (74) 페이지. 아이고야. 14페이지 1번. A는 전자기파를 방출한다.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떨어졌으니까 방출해야 되고, B에서 흡수되는 에너지는 C의 2배. 그런 건 아니요. 저기 에너지 간격이 저기 실제 간격이 아니니까 무조건 될 수가 없고. D에서 방출하는 전자기파는 D 봐봐. D 어디로 떨어졌어? D. 자외선 맞아? 1로 떨어지면 자외선 맞잖아. 라이먼 계열 맞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쉬워. 써도 돼. 근데 1, 2번 보고 없는데요? 1, 2, 3, 4, 5가 없다고? 안 보여? 없어. 안 보이는 거야? 그냥 거기다 동그란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야. 그림 가는 수소 원자의 에너지 순위를 나타냈는데, 자, E2가 E3보다 크냐? E2가 E3보다 크냐? E2는 더 바닥 상태야. 무한대 쪽으로 갈수록 0으로 갈수록 그게 큰 거고, E1이 가장 바닥 상태고, 그 다음 바닥 상태가 2고, 그러니까 E3가 크지. 가에서 바닥 상태는 전자가 1인 궤도에 있는 상태다. 맞아? 나에서 들뜬 상태의 전자가 2로 궤도로 전이할 때, 나 보면 파장 봐봐. 350나노미터, 650나노미터니까 이거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그러면 발머 계열이어야 되니까 2로 떨어져야지. 그래서 이것이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만 자고 시험 봐야지. 3번. A는 전도띠로 바닥 상태의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바닥 상태. 전자가 다 바닥에 있는데 전도띠에 누가 있겠어? 바닥 상태 위에는 다 들뜬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고, B는 원자가 띠로 에너지를 흡수하여 전도띠로 전자가 이동한다. B. 맞아.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띠 틈을 극복하고 A로 넘어가는 거지. 띠 틈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전기 전도성을 결정한다. 맞아. 띠 틈이 크면 부도체, 작으면 반도체, 겹치면 도체, 이렇게 얘기하니까. 4번. 그린 가는 고체 원자들에 의한 에너지띠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나는 고체 AB의 전도띠와 원자가띠의 간격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허용된 띠는 인접한 원자수가 많아짐에 따라 전자의 에너지 순위가 겹쳐져 형성된 것이다. 맞아. 선으로 만들어진 띠가 겹쳐서 띠가 된 거니까. 나에서 A, B의 전자는 띠틈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질 수 없지. 띠틈은 가질 수 없지. 나에서 전기 전도성은 A가 B보다 크다. 작겠지. A는 더 부도체니까.
다음에 넘겨서 5번은 뭐 이거 뭐 너무 쉬워서 가는 전자가 원자과 띠 내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지. 이거는 부도체니까. 나는 전도띠 내 자유전자로 인해 전기성을 나타낸다. 맞네. 겹쳐져 있잖아요. 지금 나는 도체, 가는 부도체, 다는 반도체. 다는 상온에서는 전기전도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안 그래? 자, 6번 가는 양공이 하나 있으니까 이건 P형 반도체고 가는 나는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N형 반도체고 가가 P형 나가 N형 가와 나 같은 반도체를 불순물 반도체라고 한다. 가와 나 같은 반도체를 불순물 반도체라고 한다. 맞아? 가와 같은 반도체는 공유결합 후 자유전자가 전혀 생산되지 않는다. 아니지. 불순물 반도체니까 자유전자가 있지. 근데 가와 같은 반도체는 생성되지 않는다니까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지금 전공이 생겼잖아. 니은은 또 맞는 말이겠지. 이 자체는 얘만 한다면 맞다고. 근데 전자가 아니라 전공이 있는 거잖아 지금. 됐어. 또 최고 다시 해야 되잖아. 나는 공유결합 후 여분의 자유전자가 생성되어 주된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한다. 맞지? 음. 7번 그림 가나는 다이오드를 나타낸 건데 가는 순방향 나는 역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방향과 역방향. N형 반도체 전하 운반체는 전자이다. 당연한 거고. 전자와 양공의 이동 방향은 가도 반대로 갔지? 나도 반대로 갔지? 항상 반대지. 맞네 그러면. 가에서는 전류가 흐르지만 나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것도 맞고. 다 맞지? 가가 순방향, 나는 역방향. 8번 가 그림이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교류 신호를 주면 나처럼 될 텐데 거기에 뭐가 있어? 다이오드를 하나 껴놨어. 다이오드를 하나 끼면 플러스가 되든지 마이너스만 출력되든 둘 중에 하나야 돼. 플러스만 출력되든 마이너스만 출력되든. 그러면 지금 전류 방향이 순방향일 때니까 보면 순방향일 때 순간이니까 그래프의 위쪽은 나오고 아래쪽은 안 나와야 돼. 그러면 4번이 되겠지. 위는 출력이 되고 아래는 출력이 안 돼야 되니까 4번처럼 보시면 되겠다. 넘겨서 9번 자,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계가 흐른다. 다이오드하고 건전지 방향 봤을 때 순방향 맞아. 스위치 닫으면 다이오드와 저항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아니지 지금 순방향 그림이라고 반대가 안 되고 전지의 두 극을 바꿔 연결하면 흐르는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게 아니고 아예 안 흘러. 역방향이 많이 흐르질 않아. 다이오드의 두 극을 바꾸어도 아예 흐르지 않아. 전류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아예 흐르질 않아. 그러면 1번이 맞는 거겠네요. 옳은 거 오라 했으니까 10번 지금 그 다이오드 4개 연결하면 그 자체가 정류냐니까 이 회로에는 장류가 흐른다? 아 직류? 직류가 흐른다. 아니 교류지? 근데 지금 정류자가 붙어 있잖아. 원래 교류인데 정류자가 있으니까 직류가 흐른다가 맞게 되는 거지 이제는. 원래는 교류 신호인데 그다음 니은은 이거 타이핑이 잘못한 것 같아. 무슨 갑자기 코일이 나와? 이거는 안돼 안 되는 거. 11 그건 버리고 다이오드 전류를 한 방향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맞지? 11번
발광 다이오드의 모습인데 높은 전압이 걸릴수록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가 커져 빛의 파장이 짧아진 건 아닙니다. 에너지를 높이면 밝은 빛이냐 어두운 빛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파장을 바꾸려면 무조건 에너지 띠틈을 바꿔야 되는데 이 띠틈을 바꾸려면 이 불순물 자체를 바꿔야 돼. 같은 반도체로는 파장을 바꿀 수가 없어. 그럼 더 센 전압을 걸면 더 밝은 빛이 나온다. 이렇게 해야 돼. 더 전자기파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파장은 바꿀 수가 없어. 반도체 재료로 어떤 화합물을 사용하냐에 따라 빛의 색깔이 바뀌게 된다고 해서 RGB. 띠틈이 크다, 블루. 띠틈이 작다, 레드. P형 반도체에 도달한 전자들이 에너지 순위가 낮은 양공의 자리로 이동하면서 높은 전자가 양공으로 떨어지면서 전자기파 방출. 맞는 말이죠. 그래서 79페이지부터 여기 다음 주에 과제를 해 보시고 오늘 저녁 과제까지 하나 더 드립니다. 시험은 다다음 주에 보고 여기 이 단어는 다다음 주에 보게 되는 거고 아니 그 시험은 다른 다음 주에는 화학 시험 볼 테니까 이것까지 연습 다 하시고 오늘 시험 못 보신 분들은 다음 주에 연습을 시키겠지. 잠깐 쉬었다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